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결정되겠지만 누가 되든 내부 분열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물어뜯는 데 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디올백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일쉽 했다는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김건희 측에서 공개한 댓글팀이란 단어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해찬도 여기에 참전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이 사실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한동훈과 원희룡의 막말 설전은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는 꿀잼입니다. 조중동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며 포기했는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토론을 재미있는 포인트만 요약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공천 심사를 했던 그 5명. 후보님, 제가 네. 약속했으면 제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이죠? 당시에 비례대표는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의 핵심이고. 아니, 제 처가 상징입니다.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 중에 그와의 관련을 피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우리 다 가까운 분들인데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당무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그러니까 저는 당무감찰을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이런 드립니다. 식으로 거짓말을 몰고 가는 게 구태입니다. 나경원 후보님, 오늘 방송 같은 데서 제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언행이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네?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위험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 후보께서 그 당원들께 보낸 문자를 보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을 찍어야 된다는 취지의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탄핵이란 말을 너무 쉽게 올리시는 건 아닙니까? 자, 이미 국회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국회 헌정사상 있을 수도 없는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고 있어요. 탄핵 청원 청문회. 탄핵 청문회는 반드시 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청원이라는 걸 붙여갖고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둬도 됩니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그렇게 유약하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선거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아니죠. 저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동훈 후보 말씀도 잘하시고 팬덤도 있고 하십니다. 또 법무부 장관 때 국회 와서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다니면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두 번째, 총선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가 없으세요.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당을 맡길 수 있느냐. 본인은 혼자 다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피커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노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 당시 분명히 국회에서 예. 체포 동의 요청서를 장황하게 아마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오셔서 장황하게 읽으셨고 또 우리 우파들은 굉장히 시원했지만 또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장황하다고 같은 당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표현 자체가.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후보님도 판사 출신이다 말씀이시지만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 묻는 그 질문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검찰이 충분히 소명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법원에서.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저는 영장이 그럼 기각될 거라고 예상도 했습니까? 그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판단이고 제가 영장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체포 동의안 요청서를 할 때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그것으로 강서구청장 패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었다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불구속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대로 영장 청구되고 기각되고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국회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그때 제대로 구속했으면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구속됐으면 지금과 같은 의회의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얘기했잖아요. 것처럼 말하다가 영장을 청구한 거를 비판한 어렵습니다. 것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전략이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 아까 불구속 수사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취지였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자, 원희룡 후보 개항에는 왜 나가셨습니까? 개항 의뢰요? 네. 예,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갔죠.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네. 지난번 나온 윤영선 후보보다 저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0.69%인가 올라가셨다고요. 나가실 때는 사실은 뭐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 이재명의 발을 묶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당시 윤영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우리가 모두 이기던 지방선거 당시의 보궐선거고요. 또 하나는 게리맨더링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당이 유리한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로 나가고 민주당의 탑바신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7%인가요? 그런 제가 결과를 안타까운 냈습니다. 거는 사실은 거긴 굉장히 텃밭이 안 좋은 데예요. 아시다시피 선거 많이 한 사람으로서는 거기를 가셨으려고 그랬으면 더 일찍 가서 하시던지 이재명 대표하고 멋있게 이렇게 뭐 또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몸집 뭐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닌가. 그래서 왜 자기 생각을 먼저 하셨을까. 그 계산으로 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남들도 자기가 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거기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당이 힘을 내서 이재명에게 위축되지 말도록 거기를 원했고요. 이재명 잡으러 간다는데 이재명 저희 지역에 8번 온 걸 보면 제가 이재명 잡은 것 같습니다. 나경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누가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사퇴?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두 번째. 저는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오늘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보면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맨날 없습니다. 수사만 하다 보니까 취조당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진짜 급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세요. 그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2030에 관한 알고 있었나요? 국민의힘 아니요. 한 의원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셔야죠. 알고 있었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작정하고 우기시고 나면 안 되고요. 제 답을 우기는 게 주세요. 아니라 답할 기회를 주세요. 자, 말씀해 보세요. 자, 당시에 우리 총선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조사는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2030의 인식조사가 1번, 그 두 번째가 아마 정책에 대한 인식이고 세 번째가 저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구도를 바꾸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 한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예,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그게 왜 그걸 꼬투리 잡을 이것은 만한 문제인지 당의 비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당시에 전국에서 판세를 몰라서 깜깜이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를 그렇게 애타게 당시에 그 조사에 맞춰서 자료를 저희가 2월 3월 동안에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2월 3월 동안에 제 저희가 질문이에요. 상승해서 구도가 자, 바뀌었었죠. 제 질문입니다. 우기려고 방해하지 하시니까 마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좀 자, 풍부한 그 자료를 작정하고 전혀 오신 건 받아보지 알겠는데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전국의 후보들 또는 그것도 지자체 틀린 말이에요. 단체장들이 그것도 틀린 모두 말이에요. 문자나 전화로 그것도 한동훈 거짓말이고요. 위원장의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다 사실로 나오면 또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책임은 자기 얘기는 안 하면서 왜 남한테만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제 당연히 제가 주도권 책임지죠. 질문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책임질게. 원 후보님은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는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주도권이면 그 책임을 안 당시에 져도 되는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 중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응답이 된 사람은 많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철이라는 공천 문제가 연결된 단체장만 전화 연결이 됐지 나머지 전혀 그렇지 단체장들은 않습니다. 모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또 거짓말 하시네요. 다음 세 번째. 예. 자, 이 비례대표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모 변호사 그리고 이 모 서기관 아마 이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CBS 5월달 보도에 실명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가족의 실명까지 나와서 물론 거기에는 그런 의심이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제 하지 가족이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전혀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모릅니다. CBS 뉴스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은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자, 제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한동훈 우리 후보가 가장 검찰 최측근인 바로 그 인물과 또 그 CBS 보도됐던 우리 한동훈 후보의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의 인간관계들 이 외에는 설명이 되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이 뇌피셜인 아무도 거잖아요, 없는 그러면. 그렇기 그냥 때문에 뇌피셜인 결론적으로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 감찰이 되면 제가 들었던 진술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당에다 제출할 아니요. 테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당무 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선거 얘기하면 앞두고 그냥 오물을 아니, 풀으시는 전부 거잖아요. 증거 조작하고 진술 맞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증거를 맞춰요? 공천 관계에서의 서류, 그 인적인 사항들, 되게 재밌으시네요. 그때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들이 전부 당에 그러면 비대위원장 원희룡 후보는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죠? 제 질문입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의 전권 지휘하에 있었던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의 평등, 법 좋아하시니까요. 법의 조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무기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의혹을 뇌피셜이신 제기하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자료를 갖고 있고 저는 뭐가 있는 줄 대신 알았어요. 더 많은 자료가 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찰 당사자가 당대표가 돼서는 이 진상은 영원히 묻힌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저한테 답을 주셔야죠. 잠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께만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후보께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자, 30초 답변을 저도 드리면 되니까요. 답변 기회를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 원희룡 후보 어떻게 자, 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냥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CBS 기사 그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그럼 말씀하신 그 두 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다른 분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비례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점이요? 필리버스터?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공천이요? 저 그냥 하나 질문하고 싶네요. 정정보도 청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정정보도 청구 안 하셨는지 한동훈 후보한테 그거 뺐습니다. 어느 거 뺐습니까? 그 제가 가족 저는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못 봐서 그거는 지금 정정보도 청구 기사가 안 그 됐. 부분이 아마 그거 저거 자, 아닙니까? 이번에도 기사가 아직 얘기했던.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저를 집중적으로 몰아가고 계신데 제가 10초만 답을 할 기회를 주시죠. 자, 괜찮으시면? 원희룡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아니, 그리고 일단 윤상현 주도권 후보님 토론 양해를 하시고 구하겠습니다. 10초 지금 요청하셨거든요. 토론한테 두 하시죠. 번째 하시죠. 그 네? 다음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께 동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동의 안 하는 다음 것 자체가 주도권 답이 토론이 나오는 거라고 있거든요.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앞에 지금 물잔이 있거든요. 물 한 모금씩 좀 마시면서 조금 한숨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아까 저한테 대통령 탄핵 얘기를 제가 문자에 보냈다. 대통령 탄핵 맞겠다고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함부로 꺼내냐 이렇게 하셨는데 자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할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민주당은 뭐든 할 의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어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하고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그제.
자, 그러면 탄핵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막아야 하는 해석하시니- 것이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님이 그렇게 계속 탄핵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기 때문에 자. 저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저는요,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지금 빠르면 가을에 1심 선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까도 영장이 기각되고 이재명 대표가 썽썽이 살아있는 것이 저희한테 지금 굉장히 아픈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3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이 지금 탄핵의 열차를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저는 정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의도된 발언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참 금기어를 오히려 툭툭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건 당무 개입입니다. 이걸 제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라 그랬을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당무 개입,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하실 때 하신 단어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금기어인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관섭 실장을 사퇴하라고 이관섭 실장이 했습니다를 확 언론에다 얘기를 하시는 때도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했지만 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나?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된 발언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 기소를 할 때 옛날 박근혜 대통령 기소할 때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내용을 공개하셨습니까? 그냥 예스노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스노로 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고요. 왜 공개하셨습니까? 자, 질문하실 때 토론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제가 답을 말씀드렸다고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당무 개입이란 그러니까 말씀. 당무 개입, 저는 당무 실장,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관섭 실장 건 같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무 게 개입의 문제가 없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생각하시나요? 의원께서는? 네? 적절하시다고 나경원 생각하나요? 의원께서 당무 개입 비슷한 거 당하셨잖아요. 당무 개입이 물론하셨지만. 아니 당무 개입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당무 개입이 맞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셨다는 취지로 지금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유였고 대통령께서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다 빌미를 준다. 최상병 특검의 사단장 무혐의가 났는데 특검 주장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은 그 사고 원인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이잖아요. 저는 일단 민주당의 특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돌파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어떤 입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보면 이게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의무, 거기 의무 자체가 사단장의 의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그 자체가 성립될 그 기반 자체가 없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의 의혹을 근거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자,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죠. 그럼 어떻게 저 특검 거부권 막을 겁니까? 거부권으로 막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거부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에 108석 가지고 과연 계속 막을 수 있습니까? 왜 그걸 못 막습니까? 지금 8명 이탈시킬 생각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단합해서요. 말 이상하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 네, 주도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거 얘기했나요? 기반을 둔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잠식하면서 이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이모부님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모부, 자, 저는 답변을 국민적으로 지어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네. 제 말씀은 네.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해소할 수 퍼뜨리고 있는 계시잖아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자, 이 한동훈 이 후보가 당내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보수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과연 누구랑 소통하고 김경률, 있는가? 이나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원 후보님? 자, 소통하잖아요, 본인이. 예. 자,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깊이와 이게 다르다. 자, 원희룡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가는 식으로 문제 제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저는 저를 여기서 당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 이런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다 오픈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어떠십니까? 같이 당무감찰 받자고요. 아니, 지금 다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니, 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료만 깝니까? 아니, 본인이 의혹을 왜냐면 제기하시잖아요. 대다수의 그 절차와 과정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전부 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의혹 지금 제기를 하셨잖아요. 다 당회장 조사하셨다면서요. 운영권과 자료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럼 제 의혹 자료만 제기하면 안 되는 일방적으로 거죠. 내놓으라고요? 아니, 다 부인할 텐데. 재밌으시네요. 알았습니다. 아니, 수사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근거를 제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상당한 근거와 제가 접근할 수 그걸 있는 얘기하라니까요? 근거를 제시하면 그 나머지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에서 그걸 조사를 해야죠. 해주셔야죠. 그걸 해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함께. 아니, 함께가 아니라 그걸 당무감찰에 제시해 응하자고요. 주셔야죠. 아니, 뭘 오늘이라도 의뢰하는 좋습니다. 얘기예요? 당무감찰 하십시오. 아니, 당무감찰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걸 왜 저것만 일방적으로 합니까? 당에 있는 공천 자료와 함께 제시합시다. 정말 많이 급하시군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죠. 또 하나요? 제가 뭐가 급하고 흥분합니까? 제가 고의로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스 or no.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예스 or no입니다. 유일한 영부인의 사과 기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아무런 됐습니다. 시도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뭉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고의로 뭉갠 패배했다는 이유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저도 괜찮다. 아니면 저도 내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 유일한 한 줄기 빛,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를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대답상 제가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과 영부인과 한 후보가 한 자리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반대하고 영부인은 사과 의사를 이건 좀 표현합니다. 제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제지해 주셔야죠. 시간을 세워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 원희룡 후보님, 한동훈 잠깐만요. 제가 개입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 아니, 잠시만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아니, 그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또 하나 유일한 여쭤볼게요. 사과의 기회를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그리고 저한테 무슨 책임지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죠. 원 후보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저한테 나쁜 얘기들이었는데 그중에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았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했습니다. 예스 or no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3대 의혹이 3대 의혹?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 오셨어요? 자, 제 처가 며칠 못 갑니다. 들어보세요. 며칠 못 가요.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예스 or no. 제가 언제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까? 저랑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당무 감찰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제가 정확한 저의 사실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JTBC의 인터뷰를 보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공천에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원 후보님 육성 아니었습니까? 육성인데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그럼 누구요? 그럼 누구?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그러니까 아들, 딸?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재명처럼 증거 조작할 겁니까? 보기 딱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당무 감찰을 본인 자체가 하자고요. 의혹 자체의 실체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오물 뿌리고 도망가자는 거죠. 모든 공천 자료는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 후보님이 이러시는 많이 거 있고 당사자들은 주로 다 정말 한 후보의 측근이거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국민들 앞에서 원 후보 이러는 거 참 당무감찰 같이 하자고요. 이거 좀 나가주시면 당무감찰 하자고요. 잠깐만요. 나가주시죠. 제가 당무감찰 이 하자고요. 주도권 저 원희룡 후보님 이 주도권 잠깐 멈추겠으면 제가 지금 이거 내용도 없고 본인 내용도 특정 못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저를 떨어뜨린 목적이라면 당무감사 갈 거 없이 지금 오픈해야죠. 그러면 그 말이 정말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제가 당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 안 되는 게 목적인데 그걸 나중에 한다고 그냥 연기 피우고 오물 뿌리고 도망간다? 정말 구태정치. 당무감사 3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구태정치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 3일이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원희룡 후보님께서 이렇게 원희룡 후보님께서 나쁜 평가 받는 거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의 이런 구태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거짓말과 분열과 국민의힘의 이런 메신저에 대한 말싸움 기술로 넘어가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입니다. 한동훈 후보님 다른 후보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윤석열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예.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기도 못하겠고 이런저런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 제기한 다음에 근거 제기 안 하는 의혹 제기 보셨습니까? 네, 저는 선배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의혹 제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전당대회가 미래와 정책을 논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뭐가 급하셨는지 하루하루 계속 이상한 네거티브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을 안 하시다가요. 이런 태세 전환 자체가 너무 국민들께 불안정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답변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왜 답변을 하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에 대한 공격이었죠. 10초만 주십시오. 지금 10초, 제가 잠깐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10초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원희룡 후보님 잠깐만요. 예. 지금 10초를 제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후보들께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나왔는데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 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필요하다는 질문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자, 이 질문이네요. 192명의 야권 의원 가운데 탐나는 인재를 한 명만 딱 고른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는 그 한 명이 누군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에 데리고 오면 이 국회 모든 분란이, 국회 모든 이 혼란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지금 사실 정말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으로 데려와서 이 국회 분란을 좀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도 내키지 않습니다만은 뭐 굳이 한다면 추미애 의원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요? 예. 뭐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 비법을 잘 우리 이번에 적용해서 정권 재창출에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야권으로 좀 폭넓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지금 국회 폭거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